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6월 27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죠.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같이 출국을 했습니다. 첫 해외 순방이고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성남공항을 통해서 출국할 때에는 정치인들, 특히 여당 의원들, 여당 지도부, 그리고 같이 동행은 하지 않지만 수행은 하지 않지만 그 대통령실이나 또 장관들이 많이 나와서 배웅을 하죠. 자, 오늘도 많이 배웅을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성남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았죠. 그리고 대선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굳이 오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본인의 일정을 조정을 해서 공항으로 갔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 가급적 조촐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첫 해외 출장인데 그 여당 대표가 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준석은 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여당 대표가 공항 가서 배웅하는 문제 또는 귀국을 할 때 가서 이렇게 맞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도 정치적인 해석이 과거에도 해석을 낳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가령 2015년에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와 상당히 갈등이 많고 충돌을 했죠. 나중에는 완전히 거의 갈라서서 탄핵할 때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주도 세력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여당 대표의 공항 배웅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역시 성남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는데 그때 김무성 대표가 그때 공천 룰 때문에 그때는 공천 룰 때문에 상당히 충돌을 빚고 있을 때입니다. 친박과 이 김무성 쪽이 자 그때 김무성 대표가 공항에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올 때도 공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가 배웅도 안 하고 가려고 맞이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놓고 두 사람의 갈등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미국 출장을 갈 때는 김무성 대표가 나왔죠. 공항에.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식의 해석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그런 의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준석은 공항에 나가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어쨌든 가지 않았고 그 시간에 본인이 혁신위원장으로 발탁을 한 최재형 혁신위원장, 최재형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 토론회에는 특히 또 2030 남성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의 지지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 지지세도 또 가시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 친윤 그룹에 대해서 친윤 그룹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발언들을 또 쏟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일종의 새 과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한 날 친윤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도 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출국하는 날 지금 갈등의 두 축이라고 보면은 윤핵관, 이준석인데 윤핵관의 핵심이 이 장제원 의원이라고 보면은 두 축이 별도의 새 과시를 한 셈이죠. 거기 또 한 사람의 축이 안철수인데 안철수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주최하는 쪽에 갔습니다. 이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늘 개최한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것을 주최를 했죠. 장제원 의원이 주최를 했는데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참석을 해서 서로 장제원 의원과 손잡고
친윤계와 우호관계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왔죠. 또 특이한 점은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강연자로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김종인, 장제원, 악연은 그전부터 다 소문나 있었죠. 그리고 김종인은 이준석의 멘토 역할을 했는데, 오늘 양쪽에서 따로 이 토론회가 있었는데, 장제원 쪽으로 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것이 일종의, 김종인 지금 사실상 어떤, 법여건 안에서 역할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부여할 수 없지만은, 김종인 이 정치 판세는 잘 읽고 있죠.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장제원 쪽 그리고 안철수와도 김종인은 악연이 많은데 과거에 멘토였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제원 안철수 쪽으로 김종인이 갔다. 이것도 지금 현재 여권의 역학관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제원 의원이 개최한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여기서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의 혁신위원회,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혁신위원회에서 혁신 이 화두를 가지고 당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늘 혁신위도 출범을 했습니다. 같은 날 혁신을 주제로 이 세미나를 연대 돼서 맞불을 놓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출장을 위해서 출국한 날 당이 두 개로 쪼개진 셈이죠. 상징적입니다.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긴 최재형 의원과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특히 여기는 2030 남성들이 많이 와서 일종의 새 과시를 했죠. 자, 장제원 의원은 이 공동정부의 한 축, 장제원 의원 본인이 대선 때 후보 단일화의 정권을 가지고 안철수 의원 쪽과 협상을 했죠. 그래서 결국 성사시켰는데, 공동정부의 한 축, 지금 공동정부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모호해졌지만은, 어쨌든 안철수와 연대하는, 친윤과 안철수 의원이 연대하는 그런 세력이 하나 형성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준석과 장제원이 이렇게 서로 다른 행사를 열고 오늘 일종의 새 대결을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쪽일까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과거의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공항에 가지 않은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의 의지. 출국할 때도 안 갔고 입국할 때도 안 갔죠.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후에는 나가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그때 너무 새벽에서 못 나갔다 이런 식으로 뭉쳤죠. 자, 그런데 그때는 김무성 본인의 뜻에 의해서 공항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길에 배웅을 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지 말라는 시그널이 간 것 아니냐. 자,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준석 그전에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번 달에만 해도 2번씩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다가 퇴짜를 당했다. 한 번은 만찬이 확정이 됐는데 그 직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고, 그 이유가 그 다음 날 이튿날 후에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성접대 징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취소시켰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자, 이 상황에서 본인은 2번이나 퇴짜를 맞았지만 아마 공항에 나가서 한번 다시 또 윤심은 나에게 있다. 이것을 가세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공항에도 못 나가는 그런 처지가 됐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되면은 임기 초반에 지금 상당히 국내적으로 다 어려운데 임기 초반에 당과 그 대통령실의 관계 또 당과 정부 행정부의 관계를 원활한 협조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7월 7일에 물론 윤리위원회가 열리지만은 그 이전이라도 뭔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징크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하는 7월 1일 이전에라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극심한 파열음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 한 주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